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 마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로는 오늘도 별로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 수급의 대부분이 전기전자업종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기전자업종으로 골고루 다 매수했으면 괜찮겠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좀 괜찮아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돈이 다 몰려들고 나머지는 어중간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쭉 시장 수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력들의 순매도가 많았고, 순매수 그나마 했지만 순매수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참 어중간하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고 7월달 내도록 그랬습니다.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쭉 계속 흘러내렸죠. 이렇게 시장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2주 계속 이렇게 쭉 빠졌어요. 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참 투자하기 힘 빠지죠. 그리고 급등락하는 종목이 좀 있으면 재미도 있을 건데 그런 종목도 없고 밋밋하게 흘러가니까 정말로 힘이 빠질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주식시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2.6% 7월달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거는 거의 한 10%대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분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일시적이다 보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시적이지 않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풀은 이런 상황인데,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앙은행에서 지금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과연 그게 통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요 범주가 통제가 가능한 범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도 말을 듣고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시장이 말을 듣는 그런 범주라 합시다. 그럼 이런 범주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면은 큰 이상은 없겠죠. 그런데 이 금융시장은 늘 이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런 거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지금 범위가 벗어났던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위쪽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또 위쪽으로 벗어난 적이 있었죠.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1970년대도 이 위쪽으로 통제 범위가 벗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내에서 머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은 종종 이 범주를 벗어나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벗어났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더 간다는 건데, 과연 요거는 지금 위쪽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봅시다. 잠시는 통제가 되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걸 갖다가 기술 발전이 막 더해지고 했을 때 과연 이 위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저는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통제된 것보다 통제 안 되는 것도 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역시나 통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민간에서 거품이 크게 만들어지고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나아갈 거다 쭉 생각해 보면은 주식 투자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오늘 통계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동향 7월 달에 이건 집계된 게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도 좀 소개를 해 드렸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2%로 딱 기준을 해서 물가 이렇게 딱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동안 돈 가치 하락하는 거 많이 봐왔습니다. 이 주식시장 상승하는 것도 돈 가치 하락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상승하는 것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거 전부 다 돈이 자꾸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꼭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게 실제 체감할 수도 있고 체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본 건 맞아요. 근데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무조건 체감한다는 겁니다. 왜 무조건 체감하냐면 실생활에 직접 자기가 물건을 갖다가 주고 사기 때문에, 밥도 사 먹고 또 물건도 어떻게 가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왜 이리 올랐지? 아니면 가격이 같은데 양이 왜 이리 줄었지? 이렇게 매일매일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거는 들어서 아는 거고 이거는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때마침 이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겁니다. 요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요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예전에도 요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국내 경제를 평가하고 해외 경제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준금리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올릴까 내릴까를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갖다가 빨아당겨 볼까 아니면 공급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쭉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무리되는 부분에 쭉 가면은 이런 거죠. 지금 위원이 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동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본 소비자 물가 그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소비 위축이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소비 위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파산의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부 사람 파산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다 어려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몇 명 뚜리를 맞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대충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4차 유행으로 참 경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그걸 쭉 본 거예요. 봤는데 일단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만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 위축을 정부에서 푸는 돈, 반도체 경기에서 아니면 수출 경기로 돈 버는 것으로 상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하고 보복 소비주 딱 관심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고 한 바퀴 쭉 순환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다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 일부 파산시켜서 떨어버리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살짝 올려보는 거죠. 살짝 올렸는데 이 규모가, 이 파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프죠. 그럼 바로 금리 내릴 겁니다 다시. 그런데 살짝 올려보고 이 파산은 요 정도 됐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네, 우리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되네 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좀 간당간당한데 하면은 좀 더 지켜보고 대충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누구든지 파산에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의 이 파장이 어디만큼 갈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성도 상당히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이렇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의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난번에 상장 폐지 안 되나 걱정했었는데 살아나서 있긴 합니다. 이 나머지 종목들이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살펴볼게요. 요즘 별로 살펴볼 게 없어요. 살펴보고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좀 올려드리려고 해도 웬만큼 다 올랐고 해가지고 참 어중간합니다. 그 어중간한 이유는 시장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거야. 그냥 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겁니다. 좀 버티다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한국은행에서 이 정도 범주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은행 나라도 이 정도 범주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시장은 이 아래쪽 침체가 오고 어떨 때는 과열이 온다는 건데 우리가 경험한 거는 이 침체입니다. 이 침체에서 이제 열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침체가 있었으면 다시 이렇게 이 더블 딥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려갈 것 같으면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죠.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 침체가 오면 다음 수순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묻으면 돼요. 계속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묻으면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때는 이겁니다. 이거 이때 전 세계가 너무 잘 나갈 때 이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지금은 금리 인상이든 뭐든 솔직히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주식을 매수하고 그냥 묻어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한동안 안 가다가 한동안이 아니라 진짜 오랜 기간 안 가다가 그냥 갑자기 쑥 가요. 갑자기 쑥 오릅니다. 진짜로 주식은 희한합니다. 1년 중에서 11달을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하락하면서 이렇게 있더라도 나머지 한 달을 쭉 상승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 손해봤던 거 다 이렇게 커버하고 오히려 수익 마감하는 게 이게 주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좋은 시절은 딱 한 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막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